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같은 버스를 타고 등교합니다. 가방 속에는 항상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어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친구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우리 아빠 별 2개였어요. 그럼 친구들은 와, 진짜? 하면서 신기해해요. 맞아요. 아버지는 육군 소장이셨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버지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신 기억도 함께 놀아주신 기억도 없어요. 제가 겨우 1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특수임무훈련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참으시려고 하시지만 저는 다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애쓰셨는지요. 그래서 저는 절대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가 없어서 서운하다는 말도 안 했어요. 대신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사진을 꺼내서 봐요. 아빠, 안녕하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사진 속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서준이 정말 잘 자랐구나. 어머니는 가끔 제가 사진을 보고 있으면 뒤에서 지켜봐요. 말은 안 하시지만 저도 느껴요. 어머니도 그리우시겠죠. 저희 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에요. 마당에는 낡은 그네가 하나 있고 차고는 반쯤 창고로 쓰고 있어요. 집은 작지만 따뜻해요. 어머니가 혼자서도 집을 정말 예쁘게 꾸며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아버지가 계셨다면 더 따뜻했을 것 같은데 싶어서요. 친구들이 아빠랑 축구했다, 아빠가 용돈 줬다, 이런 이야기할 때면 저도 모르게 부러워져요. 하지만 표현하지는 않아요. 어머니가 아시면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요. 어머니는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세요. 항상 바쁘시지만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간식을 준비해 놓으세요. 서준아, 학교 어땠어? 네, 좋았어요. 이게 저희의 일상이에요. 평범하지만 저는 이런 일상이 소중해요. 하지만 가끔 궁금해져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아빠였을까요?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친구들 아빠처럼 축구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면 군인다운 엄격한 아버지셨을까요? 상상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일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서준아, 창고 정리 좀 도와줄래? 혼자 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많아서. 어머니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요즘 일이 많으셔서 집에 오시면 항상 지쳐 보이셨거든요. 네, 지금 갈게요. 창고는 정말 오래전부터 정리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 색이 바랜 오래된 책들, 깨진 화분, 낡은 이불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사 온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이거부터 옮겨보자. 어머니가 무거운 상자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상자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어머니,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오래된 물건들일 거야. 저희는 1시간 넘게 창고를 정리했어요. 정말 온갖 물건들이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입으셨던 옷들, 오래된 그릇들까지. 그런데 한쪽 구석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박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상자들과 달리 갈색 테이프가 여러 겹으로 꼼꼼히 붙어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정말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려고
특별히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상자는 뭐예요? 어머니가 돌아보시더니 그 상자를 보시고는 잠시 멈칫하셨어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 아마 예전 물건들일 거야. 어머니 목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테이프가 정말 꽉 붙어 있어서 떼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침내 상자를 열 수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상자 안에는 군용 물통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군대에서 쓰는 초록색 플라스틱 물통이었는데 거기에 하얀 테이프로 한기영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물통을 꺼내니 그 밑에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훈련 사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두 젊고 씩씩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정말 멋있으셨어요. 늘 보던 사진보다 훨씬 생생하고 실감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진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군인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계셨고요. 어떤 사진에서는 훈련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진에서 아버지는 진짜 군인다운 듬직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진들 맨 밑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차키였어요. 현대 로고가 박힌 낡은 차키. 그리고 국방색 열쇠고리에는 기영이라고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진짜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이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흥분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서둘러 뛰어오시더니 제 손에 있는 차키를 보시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셨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창고 구석에 있던 상자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 물건 맞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계속 차키만 바라보시면서 입술을 떨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무거운 입을 여셨어요. 그건 아빠 차키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아빠 차키요? 그럼 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는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어머니는 주저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뒤에 어머니가 팔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어요. 귀가 멍멍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 팔으셨어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장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생활비도 없었고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서준아.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너 하나 키우는 것만 생각했어. 아빠 흔적을 남겨둘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없었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갓난아기였던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장례까지 치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어머니가 더 크게 우셨어요. 미안해, 서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무능해서.
저는 차 키를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찬 금속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차 키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만지셨던 아버지의 체온과 손때가 묻어 있었을 그 키였어요. 아버지가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어디든 갈 때마다 함께했던 물건이었어요. 상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2km 차 문을 여시고 시동을 거시고 어디론가 떠나시는 모습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차 키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기분으로 이 차를 몰고 다니셨을까요? 차 안에서 혼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집에 있는 저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도 있으셨을까요? 라디오는 뭘 들으셨을까요? 어떤 길을 즐겨 다니셨을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 차를 꼭 찾아야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아버지 차 찾기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먼저 어머니께 차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2002년식 검정 그랜저 XG였어. 번호판은 미안, 기억이 안 나.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다른 특징은 없었어요? 조수석 대시보드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었어. 아빠가 실수로 긁었던 거야. 그런 작은 단서라도 소중했어요. 저는 공책에 아버지 차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마이너스 2002년식 현대 그랜저 XG. 마이너스 검정색. 마이너스 조수석 대시보드에 작은 스크래치. 마이너스 국방색 열쇠고리. 정보는 정말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작해봐야죠.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네이버, 다음, 구글까지 모든 검색 엔진을 뒤졌어요. 먼저 중고차 사이트들부터 찾아봤어요. 엔카, K카, 보배드림까지 하나씩 다 들어가서 검색했어요. 2002년식 그랜저 XG.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많았어요. 수십 대, 수백 대씩. 하지만 문제는 그 중에서 어떤 게 아버지 차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외관상으로는 다 비슷해 보였거든요. 저는 하나씩 매물을 클릭해서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조수석 대시보드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대부분 사진이 선명하지 않거나 그 부분이 잘 안 보였어요. 며칠 동안 계속 검색해봤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중고차 딜러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혹시 2002년식 그랜저 XG 매물 있나요? 아, 네. 몇 대 있는데요. 어떤 색깔 찾으세요? 검정색이요. 그런데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제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찾고 있거든요. 딜러분이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사연이 있으시군요. 하지만 차량 이력을 추적하기는 어려워요. 첫 번째 전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도 계속했어요.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동정은 해주시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어떤 딜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학생, 차라리 비슷한 다른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15년 된 차를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아니에요. 꼭 그 차여야 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왜 그렇게 매달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준아, 그냥 다른 차 사면 되잖아.
어차피 똑같은 모델이면 차이가 뭐 있어? 벌써 이렇게 오래된 차인데 굳이 그걸 찾을 필요가 있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몰라요. 저한테는 그 차가 아버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실질적인 통로였다는 걸. 담임 선생님도 걱정하셨어요. 서준아,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저는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차를 찾고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학업에도 신경 써야지. 네, 선생님. 하지만 꼭 찾고 싶어요. 그럼 인터넷만 말고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렴. 혼자 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폐차장에도 전화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아버지 차가 폐차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폐차장에 전화했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폐차됐다는 소식을 들을까 봐서요. 안녕하세요. 혹시 2002년식 그랜저 XG 폐차된 거 있나요? 언제쯤 폐차된 차량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10년 전일 수도 있고, 5년 전일 수도 있고. 그럼 확인이 어렵겠네요.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거든요. 폐차장마다 전화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너무 매달리는 걸 보시고 걱정하셨어요. 서준아, 너무 그 일에만 매달리지 마. 공부도 해야 하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빠는 내 마음속에 있어. 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찾고 싶어요. 아버지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어요.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혹시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걸까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미 폐차됐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수출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군인 가족 커뮤니티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순직 군인 가족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입하기가 무서웠어요. 저 같은 고등학생이 들어가서 도움을 청해도 될까 싶어서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가입 신청을 했어요. 승인이 나기까지 며칠 걸렸는데 그 며칠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승인이 나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아버지의 차를 찾습니다였어요. 내용에는 제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적었어요. 아버지가 순직하신 일, 제가 1살 때 아버지를 잃은 일,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차를 파신 일. 그리고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제 간절한 마음을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운전석에 앉아보고 싶습니다. 작은 정보라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올리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과연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마침내 용기를 내서 올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조회수만 하나씩, 둘씩 올라갔죠. 저는 매 시간마다 컴퓨터를 켜서 확인했어요. 댓글이 달렸나, 새로운 소식이 있나 하면서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점점 실망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첫 번째 댓글이 달렸어요. 힘내세요. 꼭 찾으시길 바라요. 짧은 댓글이었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댓글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댓글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누군가가 제 글을 다른 커뮤니티에도 공유해줬어요. 자동차 동호회, 그랜저 동호회,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까지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00명, 200명, 500명,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침내 어떤 기자분이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상의한 후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차를 찾을 가능성도 높아질 테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정작 차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여전히 없었어요. 관심과 응원만으로는 차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시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제목이 혹시 이 차 말인가요? 였어요.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서둘러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군부대 주차장에 서 있는 낡은 그랜저였어요. 검정색 도색, 차량 크기, 손잡이 모양까지. 정말 아버지 차 같았어요. 하지만 번호판이 다르더라고요. 당연하겠죠. 15년 동안 여러 번 바뀌었을 테니까. 이메일을 보낸 분은 중고차 딜러였어요. 이 차량이 혹시 찾고 계신 차 맞나요? 현재 위탁 판매 중입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장이 차가웠어요. 죄송하지만 현재 소유주가 쉽게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하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찾긴 했는데 살 수 없다니. 저는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기다릴 수 있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며칠 후 새로운 이메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기사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이 차량은 제 아버지가 쓰셨는데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드님 이야기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실제 소유주와 연결된 거였어요. 그분 이름은 김철수 씨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차를 물려받았는데 감정적으로 처분하기 어려우셨대요. 저는 김철수 씨와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셨어요. 만나서 보니 김철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이 차를 정말 아껴 했어요. 직접 엔진 정비도 하시고 왁스도 바르시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차값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복원 작업에 수백만 원을 들이셨대요. 원래대로 팔려면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어머니가 또 못 주는 거야. 너한테. 어머니 목소리에 자책이 가득했어요. 집에 와서 통장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참혹했어요. 적금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빚이 더 많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또 놓쳐야 하나요? 어머니는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고 더 마음 아파하셨어요. 미안해, 서준아. 어머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저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요?
친구들은 용돈만으로도 게임 아이템을 사고 새 옷을 사는데 저는 아버지 차 하나 사지 못하다니.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한서준 학생인가요? 저는 강진우라고 합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도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영 소장님이 저희 대대장님이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를 직접 아셨던 분이었어요. 정말요? 진짜 제 아버지를 아세요? 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기사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네, 언제든지 좋아요. 며칠 후 저와 어머니는 강진우 씨가 운영하는 재단 사무소로 갔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벽면에는 순직 장병들의 사진과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강진우 씨는 생각보다 젊으셨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정말 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준이. 많이 컸구나. 저를 아세요? 응, 아기였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어. 기영 소장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강진우 씨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훈련할 때의 모습, 부하들을 아끼시던 모습, 가족을 그리워하시던 모습. 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도 서준이만큼은 떳떳한 아들로 키우겠다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그런데 차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힘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찾긴 했는데 살 돈이 없어요. 강진우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기영 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것 같아. 네. 차값은 제가 내겠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소장님이 저희를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큰 돈인데요. 서준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소장님의 유지를 받드는 거야. 그날 강진우 씨는 김철수 씨에게 직접 연락하셨어요.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학교 운동장에 검정 그랜저 한 대가 들어왔어요.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차였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1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였어요. 강진우 씨가 차 키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자, 이제 서준이 차야. 차 키를 받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진우 씨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기영 소장님께서 보고 계실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어요. 차 안에는 아직도 아버지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조수석에는 아버지 이름이 적힌 명찰이 놓여 있었어요. 한기영 소장. 김철수 씨 아버지가 보관해 주신 거였어요. 천천히 둘러봐. 시간 많아. 강진우 씨가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저는 차 안 곳곳을 살펴봤어요. 핸들, 기어, 사이드미러, 아버지가 만지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마침내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창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차를 되찾은 소식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 기사를 써주셨던 기자분이 후속 보도를 해주셨어요. 제목이 15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차였어요.
그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자 댓글이 정말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진짜 감동이다. 나도 울었어. 이런 게 진짜 뉴스지. 한기영 소장님, 당신의 아들은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서준이 같은 아들 두고 소장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조용히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방송 출연도 하게 됐어요. 방송에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했어요.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건 사진뿐이었는데, 이제 차가 있어서 훨씬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라고 아나운서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아버지와 대화하려고 해요. 차 안에서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아들이 되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아버지를 어릴 때 잃었는데 서준이 보고 큰 용기가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매일 방과 후에 차에 가서 시간을 보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차에 다가갈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아직도 꿈 같아서요.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어요. 다른 차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아버지의 차라는 걸 말이에요. 차 문 손잡이를 잡을 때면 항상 잠깐 멈춰요. 아버지도 이 손잡이를 똑같이 잡으셨을 텐데 하면서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냄새가 느껴져요. 오래된 가죽 냄새, 그리고 뭔가 따뜻한 냄새. 아버지 냄새일까요? 조수석에는 아직도 아버지 이름이 적힌 명찰이 놓여 있어요. 한기영 소장. 김철수 씨 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해 주신 거예요. 처음 그걸 봤을 때는 정말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저는 조수석부터 천천히 살펴봐요. 대시보드에 작은 스크래치도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스크래치 말이에요. 정말 작은 흠집이지만 저한테는 아버지의 흔적이에요. 백미러를 조정해 보기도 해요. 아버지는 어떤 각도로 보셨을까 궁금해서요. 사이드 미러도 만져봐요. 아버지 손길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요. 핸들을 잡으면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도 이 핸들을 잡고 운전하셨다는 게. 기어봉도 천천히 만져봐요. PRND 아버지가 수없이 만지셨을 거예요. 라디오도 켜봐요. 어떤 방송을 들으셨을까 궁금해서요.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고 뉴스가 나오면 아버지다운 것 같아요. 글러브 박스도 열어봐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가 뭔가를 넣어두셨을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소중해요. 선바이저도 내려봐요. 혹시 아버지 사진이나 메모가 있을까 해서요. 없지만 괜찮아요. 발밑 매트도 살펴봐요. 아버지가 밟으셨던 그 자리예요. 모든 걸 다 살펴보고 나면 마침내 운전석에 앉아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등받이에 몸을 맡기는 순간 정말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편안하고 따뜻해요.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보셨던 풍경이 보여요. 같은 시야, 같은 각도로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조용히 중얼거려요. 그럼 정말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서 창문이 살짝 흔들리면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아버지께 편지를 써요. 노트를 꺼내서 펜으로 써내려가요. 아버지, 오늘은 수학 시험을 봤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친구가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웃으세요. 아버지도 기뻐하시겠죠? 편지를 쓸 때마다 정말 아버지가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그냥 앉아서 하늘을 봐요. 구름이 떠가는 걸 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해요. 어떤 날은 라디오를 틀고 음악을 들어요. 아버지도 이런 음악을 들으셨을까 하면서요. 어떤 날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아요. 그 바람이 아버지 손길 같아서 좋아요. 강진우 씨도 가끔 찾아오세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소장님이 서준이 돌잔치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하루 종일 동료들한테 자랑하셨어. 항상 지갑에 서준이 사진을 넣고 다니셨거든. 훈련 중에도 틈날 때마다 꺼내보시고. 소장님이 그러셨어. 내가 죽어도 서준이만큼은 떳떳한 아들로 키우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니. 어머니도 이제는 차에 자연스럽게 오세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는데 지금은 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으시면 저는 운전석에서 말해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분이에요. 어머니도 웃으시면서 대답하세요. 그래,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어느 날은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보, 서준이가 정말 잘 자랐죠? 당신 닮아서 의젓하고 착해요.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면 따뜻해져요. 토요일 오후에는 차를 깨끗이 닦아요. 아버지가 아끼셨던 차니까 항상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물걸레로 하나하나 닦으면서 생각해요. 아버지도 이렇게 차를 닦으셨을까? 왁스도 발라드려요. 번쩍번쩍 빛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고 있는데 바람이 특별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인가요?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때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하늘로 날아가면서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해 주신 거라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 계셨다는 걸. 제가 몰랐을 뿐이지 늘 지켜봐 주고 계셨다는 걸. 이제 차는 제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매일 차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차를 되찾고 난 후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저녁 차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서준아, 이거 보여줄게.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사진첩이 들어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사진첩이었어요. 이건 아빠랑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찍은 거야.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계셨는데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웃었어요? 응, 평소에는 진지했지만 나랑 있을 때는 항상 웃으셨어. 어머니가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우리 첫 데이트 때야. 아빠가 꽃을 사주셨어. 이건 프로포즈 하던 날. 아빠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사진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혼자 간직하고 계셨던 추억들이었어요. 이건 아빠가 서준이 태어났을 때 찍은 거야.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갓난아기였던 저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눈이 완전히 초승달 모양이 될 정도로 웃고 계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웃으셨어. 동료들한테 자랑하느라 난리였지. 어머니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그러더라.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이런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혼자 품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제야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어요. 너 보면서 아빠가 너무 그리워졌어. 그런데 말하면 너도 슬플까봐 혼자 참았어. 아, 어머니는 제가 슬퍼할까봐 이 모든 추억을 혼자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전혀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처음으로 함께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빠는 저녁하면 너랑 같이 여행 다니고 싶어 했어. 어디로요? 제주도. 아빠가 바다를 정말 좋아하셨거든. 서준이 크면 같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다고 하셨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꼭 제주도에 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겠다고. 아빠가 요리도 잘했어. 특히 라면 끓이는 건 정말 최고였지. 아버지가 요리를 하셨어요? 응, 휴가 나오면 항상 라면 끓여주셨어. 우리 미정이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서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나왔어요. 엄격한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라면을 끓이시는 모습이요. 아빠는 서준이 이름도 직접 지었어. 준수할 준의 서쪽 서. 서쪽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준수한 사람이 되라고. 제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다니. 아버지가 제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주셨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차에 앉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어머니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말씀하세요. 여보, 서준이가 정말 잘 자랐죠? 고등학생인데도 이렇게 의젓해요. 요즘 성적도 올랐어요. 당신 닮아서 똑똑한가 봐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따뜻해져요. 마치 아버지가 정말 옆에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제가 달라진 걸 알아봤어요. 서준아,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예전보다 말도 많이 하고. 맞아요. 아버지를 더 가깝게 느끼면서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멋진 아버지를 둔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담임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서준아, 요즘 수업 참여도 적극적이고 표정도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니? 저는 선생님께 차를 되찾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반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서준아, 아버지 차 타보는 거 어째? 정말 아버지 느낌이나? 저는 자신있게 대답해요. 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신기해해요. 와, 정말 멋있다. 어느 날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준아, 나도 우리 할아버지 유품 찾아보고 싶어졌어.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깨끗하게 닦아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했는데 어머니도 같이 하시게 되었어요.
아빠가 차 정말 아껴 했어. 매주 토요일마다 닦았지. 이렇게요? 응, 구석구석 꼼꼼하게. 나한테 차는 주인을 닮는다고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차를 닦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아빠가 운전하면서 노래도 잘 불렀어. 목소리가 정말 좋았지. 어떤 노래요? 트로트. 특히 비 내리는 영동교 이런 거 좋아했어. 그래서 저도 차에서 그 노래를 들어봤어요.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만한 노래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고 있는데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인가요?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때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주변 나뭇잎들이 하늘로 날아가면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해 주신 거라고.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 계셨다는 걸. 제가 몰랐을 뿐이지 늘 지켜봐 주고 계셨다는 걸. 이제는 어머니도 그걸 느끼세요. 정말 아빠가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제 변화를 인정해 주세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서준이 보면 정말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책임감도 강하고 다른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만큼 기쁜 칭찬은 없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먼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누군가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해주려고 해요. 아버지라면 그러셨을 것 같아서요. 강진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아버지를 잃은 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법을 배운 소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연락해 주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친구들,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배운 걸 나누어 드리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곁에 있어요. 학교에서도 달라졌어요. 친구가 가족 문제로 고민할 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줘요. 괜찮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고마워해요. 저도 뿌듯해요.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요즘 저는 SNS에 자주 글을 올려요. 제 일상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써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 이 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요즘 정말 많이 웃으세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서준아, 어머니도 이제 아빠 얘기하는 게 슬프지 않아. 오히려 행복해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말 기뻐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를 잃은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강진우 씨도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서준이가 정말 의젓하게 자랐어. 소장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강진우 씨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강진우 씨 덕분에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제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나중에 커서 저도 강진우 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지난 주말에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아버지가 가고 싶어 하셨던 곳이니까 저희가 대신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바닷바람이 정말 시원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만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께 약속드렸어요.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정말 행복해 하실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버지께 인사드려요. 아버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인사해요.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정말 아버지가 있다고 느껴져?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요. 네,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곁에 항상 계세요. 이제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차를 찾으면서 진짜 아버지를 찾은 이야기.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 곁에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